안녕하세요.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동화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그날까지가 동화이고 그래서 업순이는 그리로 떠났다. 1. 그 안날 낮에, 즉 그 전날 낮에 물기가 듣는 듯 그늘짙은 뒷마루에서 업순이는 바느질이 자지러졌다. 음력으로 7월 한여름의 한낮은 늘어지게 길다. 조용하고 이웃들도 졸음이 오게 짝소리 없다. 뒷섭 울타리를 소담스럽게 덮은 호박덩굴 위로 쨍쨍한 불볕이 내리쬐다. 오래 가물기도 했지만 더위에 시달려 호박잎들이 너울을 쓴다. 손 가까운데 두고 풋고추도 따먹을 겸 화초 삼아 연함은 폭이나 심은 고추대들도 가지가 배배 꼬였다. 그래도 갓나나이 고추 같은 고추가 담숭담숭 열리기는 했다. 울타리 밑에서는 장딸기 암탉을 2마리나 데리고 덥지도 않은지 매를 해적이면서 가만가만 쏭알거린다. 키만 훨씬 크지 가지나 잎은 알코난 머리처럼 엉성한 배나무가 저처럼 엉성한 그늘을 장독대 옆으로 던지고 섰다. 까치가 한 마리 끼약끼약 짖다가 심심한지 이내 날아가 버린다. 마주 환히 열어놓은 방 앞뒷문으로 소리 없이 드나드는 바람이 속옷이 숙인 업순이의 이마 위로 선어나 드리운 머리칼을 건드리곤 한다. 한가운데로 탄 가리마가 새하얗게 그린 그림 같다. 조금 뒤로 젖혀진 콧등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배어올랐다. 살결이고 도도록한 볼때기가 귀 밑께로 가면 베네털이 아직 부얼부얼하다. 업순이는 깜빡 졸음이 오려고 하는 것을 참고 손을 재에게 놀린다. 뻣뻣하고 커다란 아버지의 삼배적삼이 업순이의 조그만 손과 국달한 바늘 끝에서 솜처럼 보드랍게 논다. 아닌 게 아니라 업순이는 시방 정신은 딴 데가 있으면서 보드라운 비단을 만지고 있다. 깨끗하고 정하게 생긴 하얀 비단, 눈이 부신 진자주 비단, 시원스러워 보이는 남색 비단, 하늘거리는 연분홍 비단, 첫번머리에 개나리꽃처럼 반가운 노랑 비단. 이런 여러 비단들이 피륙으로 혹은 말라놓은 옷감으로 드리 없이 손에 만져지는 것이다. 그저께 아침 일이 다 그렇게 작정이 돼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듣던 때부터 업순이는 무시로 이렇게 비단 만지는 꿈 아닌 꿈을 꾸곤 했다. 그리고 그런 때면 을에 저도 모르게 방긋이 웃음이 떠오르곤 한다. 처음 겸 마지막으로 딸 하나를 낳았더니 생긴 게 또 복슬복슬하대서 어머니 아버지는 삼신님이 업을 점지해 주셨다고 그래서 업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다. 업순이는 시방 나이 17. 그러니 옛날 세상 같으면 벌써 시집을 갔을 테고 잘하면 지금쯤 첫 아기라도 하나 낳았을 테지만 아직 귀역머리를 따은 채 처자다.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투철한 개화를 한 것도 아니고 갈데없는 무식꾼이고 농투성이기는 하지만 일찌감치 남의 집 민며느리라도 주자니까 무남 동료 외딸인 걸 그렇게 하기가 아깝기도 하려니와 또 남의 집 민며느리라는 팔자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인데 그걸 눈 멀뚱멀뚱 뜨고서 그 고생줄로 몰아넣기도 애처롭고 해서 차마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라 어미 아비는 계명을 못했을 망정 실제 속으로 어디 너는 계명을 좀 해보라고 집안 사세도 붙이는 것을 억지 삼아 읍내 보통학교에 들여보내서 학교 공부를 시켜보았었다. 그래서 보통학교를 졸업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학교 공부를 시켜놓고 보아도 별 두드러진 수는 없고 종시 촌농투성이의 계집의 자식이지 별것이 아니었었다. 그러니 자 인제는 동네 더벅머리 총각이나마 대릴 사위를 정하자 한즉 그건 눈에 차지를 않고 그렇다고 자격자를 골라서 혼인을 하잔즉
지체도 없거니와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터수에 도무지 가망 없는 소망이고 해서 일이 대단히 허무하고도 맹랑하게 되었었다. 이 계명도 다 구격이 맞고서 해야 하는 법이야. 그렇다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요? 이건 두 내외가 마주 앉으면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한갓 시속이 그렇고 남들도 말만한 계집애를 그냥 두어둔다고 허물하지 않는 것을 다행히 여겨서 그대로 두고 보아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전조 가명의 비단 짜는 공장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구장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 집 저 집 계집에 있는 집을 적간하고 다니면서 직공을 뽑는 설레에 업순이도 선뜻 응하고 나섰었다. 업순이야 집에서 가끔 명주도 날아보았고 하니 보내봄직도 하고 그래 그렇게 가서 있으면 월급을 25원이니 30원이니 받는다니까 한 1년만 모아도 자기 시집갈 마련은 존존할 테고 또 그뿐 아니라 이 흉년 끝에 집에 두고서 펀펀 굶기느니 제풀로 가서 제 목구멍 하나 얻어먹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냐고 이렇게 두루두루 좋게 써서 선선히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업순이 자기도 두말 없이 좋아했었다. 더욱이 비단을 입어보지 못하는 촌 계집아이로 가령 입지는 못할 망정 비단을 자기 손으로 짠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 해도 업순이한테는 우선 즐거운 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하기야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더구나 관연한 계집애를 낯선 딴 고장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섬뜩하기도 하고 섭섭한 노릇이기도 했다. 업순이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지만 그것은 일이 다 작정된 뒤에 투정 삼아 생기는 걱정이었다. 그래서 뭐 어떨라고 괜찮겠지 이렇게 억지로 안심을 할지언정 뒤미처 새삼스럽게 그것을 갖다가 작파를 할 생심은 못하도록 구미가 당기는 좋은 계제였던 것이다. 새마을 옷가무라 상내 농장에서 울리는 둥둥 납북 소리가 그것도 꿈결처럼 아스라하게 들려온다. 울타리 밑에서 매를 해적이던 수탈기 깜빡 생각이 난 듯 회를 툭툭 치더니 꽃기오 늘어지게 한마디 이어서 또 한마디 거푸 세 마디를 울고는 꾹꾹 암탉한테 자랑을 한다. 업순이는 콩밭에 가신 어머니도 읍내로 고무신을 바꾸러 가신 아버지도 오래전에 오시겠거니와 오시면 뭘로 점심을 드려야 할 테니까 미리 상을 차려 놓아야 하겠거니 생각은 하면서도 바느질 손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아니 저런 오사할년의 돼지 새끼가 갑자기 앞마당에서 어머니의 역정이 나서 외치는 목정소리에 놀라 업순이는 바느질을 내던지고 뛰어나간다. 콩밭 열무를 조그맣게 한 다발 머리에 인 어머니는 마당 가운데서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소리 외치고 허리에 짧은 새끼 토막을 맨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채전 밖으로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가고 있다. 말려서 마당질을 하려고 펴 널어둔 푸달진 보리 다발을 고놈이 와서 개평으로 작사를 냈던 모양이다. 업순이는 보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무색하다기보다 어머니의 하는 양이며 돼지 새끼가 기겁을 내서 도망가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입을 오므라뜨리고 어머니한테서 무다발을 받는다. 오상할 년놈들 어쩌자고 이 숙련 끝에 짐승을 놓아 먹여. 어머니는 돼지 새끼가 도망간 울타리 구멍께로 한참이나 눈을 흘기다가 토방으로 올라와서 마룻전에 파근히 걸터앉더니 휴 더운 숨을 내쉰다. 새까맣게 볕에 그은 얼굴로 줄기줄기 땀이 흘러내린다. 어머니, 우물에 가서 시원한 찬물 떠올까요? 오면서 먹고 왔다. 네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냐? 응, 아마 오실 텐디. 어머니는 손에 잡히는 대로 마침 옆에 있는 몽당 부채를 집어들고 얼굴을 붙인다. 바람은 나는 둥 마는 둥 소리만 벌컥벌컥 요란하다. 저 무도 물을 못 얻어먹어서 어머니는
토방에다 놓은 무다발을 내키장케 내려다본다. 못생기디 못생긴 것들이 고동 장다리만 솟았더나. 콩은요? 이렇게 가문 뒤 콩인들 성을 것이냐? 모두 배배 꿰어가지고. 어머니는 한숨을 휴 내쉬면서 이글이글 불볕이 내리는 하늘을 심정스럽게 내다본다. 말짱하니 구름 한 점 없다. 숭년이 또 들겠어. 별말 할 것 없이 또 숭년인걸. 작년에 그 모진 숭년이 들고 보리 숭년까지 겹치더니만 어쩌자고 올해도 이러는지. 인연의 고정은 누가 살인을 했단 말인지 원. 여느 때 같으면 흉년 걱정에 저도 따라서 걱정이 되겠지만 오늘부터는 업순이는 그리 딱하지 않았다. 만약 올해도 흉년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굶게 되거들랑 저금을 그만두고 그놈 10원까지 해서 15원씩 집으로 보내자는 요량이 있어서 그렇다. 업순이는 예산을 이렇게 했었다. 처음 6달 동안 견습을 하고 나면 그때는 25원씩 월급을 준다고 했다. 거기서 기숙사 밥값이 7원 50전, 그걸 제하면 17원 50전이다. 그 17원 50전에서 2원 50전만 용돈을 쓰고 5원은 집으로 보내고 10원씩은 꼭꼭 저금을 해둔다. 그래서 3년만 하면 360원, 근 400원 돈이니까 그때라건 그놈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큰 소를 한 마리 사드리고 어머니한테는 돼지 암놈 한 마리 사드리고 집안의 빚도 갚아드리고 그리고 한 100원을 남겨서 시집갈 미천을 한다. 시집이란 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기는 하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걱정을 하시니까 꼭 가기는 가야 하는 것인가 보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집을 가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또 그럴 수밖에는 별 수가 없다. 업순이는 이렇게 작정이 3년 작정인데 만약 올해 흉년이 들어서 10원씩 저금을 못하고 집으로 다 보내게 된다면 1년을 더 늘려서 4년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4년이 아니라 5년, 6년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 점심 잡수? 업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려다가 돌려다보고 묻는다. 너 아버지 오시거든 같이 먹자. 하마 오실 테니 상이나 차려두렴. 어머니는 머리채가 허리 아래로 치렁거리는 딸의 뒤태를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또 한숨을 내쉰다. 오늘 아침까지도 어린애로만 여기 온 딸이 그 치렁거리는 머리채하며 통통한 몸집하며가 갑자기 처녀 모습이 완고히 박혀 보이고 그런데 저렇게 장성한 계집애를 낯선 타관에 보낸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앞이 잘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 속을 누긴다. 그렇다고 이 흉년에 집안에다가 붙잡아두고 굶기긴 하면 뭘 하나. 그런 대로 보내주어서 제 목구멍 하나나 얻어먹게 하고 제 시집갈 미천이라도 장만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수지. 2. 그 안날 저녁에, 즉 그 전날 저녁에 맷방석만한 달이 높다란 솔수 위로 솟아올라 마당을 환히 내리비춘다. 밤이 갑자기 재미나는 요술 같다. 가물기는 해도 이슬이 내려 촉촉해서 달밤이 더욱 호졸곤하다. 보릿겨루 모깃불을 지핀 연기가 저 혼자서 몽기몽기 피어올라 매캐한 냄새가 퍼져온다. 모깃대가 오지 못하고 멀리서 울기만 한다. 마당 한가운데 밀집 거적을 펴놓고 모녀가 빨래를 다린다. 저편으로 따로 가마니 쪽을 깔고 앉아서 아버지는 집신을 삼는다. 고무신을 신을 테지만 그래도 혹시 집신이 아쉬운 때가 있을지 모르니 두어 켤레 삼아 줄게시니 가지고 가라고 시방 정성을 들여서 삶고 있는 참이다. 이건 잿물에다가 삶으면은 못 쓴다더라. 어머니가 마침 다달인 깜장인조 지리맹 치마를 개키면서 업순이더러 이른다. 그러는 게 좀 쩔었더라도 삶지 말고
비누로 빨아 입어라. 응, 그렇지만 광포는 괜찮지? 단속건 말이에요. 그건 삶아도 괜찮기사 하지만은 그것도 삶느니 그냥 빨아서 뜨물에다가 담궈두면 뗏물이 좋아지느라마는. 신이 그리도 좀 적지 않더냐? 아버지가 먼저 사온 고무신이 작다고 아까 낮에 받고 온 걸 그래도 미심쩍어서 하는 말이다. 이번 거는 꼭 맞아요. 신이란 건 좀 낭낭히 허야지. 더군다나 새 신을 신고서 정거장까지 10리길이나 갈라면서 너머 째면은 발 부르튼다. 네, 그렇게 째지는 않아요. 어제 사온 보리 10마리며 쌀이며 아버지 옷감이며 어머니 옷감이며 또 업순이 지가 입고 갈 옷감들이며 그게 모두 이제 받을 월급에서 선하로 받은 20원을 가지고 쓴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업순이는 자기가 번 돈으로 당장 이렇게 요긴하게 쓰는 것을 우선이라도 누구 동무한테 자랑이나 해보고 싶게 희한하고 즐거웠다. 키 크고 엉성한 강냉이대들이 듬성듬성 섰고 상치, 아욱, 쑥갓들이 고동이 서서 꽃이 피고 마늘이 쫑이 솟아서 잎이 시들고 강낭콩포기가 풀 속에 묻히고 한 채밭에 흰 빨래가 으슴풀이하니 걸려 있다. 업순이가 밭에 들어서서 빨래를 한 가닥 집으려니까 풀 끝에서 쨍이가 한 마리 호르르 날아간다. 쨍이가 날아간 쪽에서는 개똥불이 희미하게 불을 켜가지고 이리로 날아온다. 업순이는 어렸을 때 쨍이를 잡으러 다니고 개똥불을 잡아 호박꽃으로 초롱을 만들어 가지고 놀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다. 그녀는 빨래 걷던 손을 멈추고 한참이나 개똥불을 바라보면서 혼자 웃는다. 빨래를 거진다 다렸을 때 살인문 밖에서 옆집 새댁이 업순아 부르면서 들어온다. 구럭에 무얼 담았는지 묵직하게 어깨에 메었다. 나이는 업순이보다 한 살 아래 16살이라도 작년에 옆집에 31살 먹은 명칠이한테 시집을 왔대서 그래 각시다. 그 표적으로다가 뒷대시기에는 밤할 만한 쪽이 붙어 있다. 업순이하고는 이웃도 이웃이지만 퍽 가까운 동무다. 내일 아침에 업순이가 멀리 떠난다니까 작별 삼아 가만히 찾아온 것이다. 무얼 저렇게 미구온데요? 업순이가 돌려다보면서 웃으니까 새댁도 따라 웃으면서 밀집 거적 위에다가 메고 온 구럭을 내려놓는다. 맛난 참외 냄새가 물큰하니 코로 스며든다. 업순 어머니 진지 잡섰시오? 업순 아버지 집신 사무시누만요. 새댁은 이렇게 고루 인사를 하고 대답을 받고 하면서 업순이 옆에가 바투앉는다. 내일 떠난다는디 서운하기는 하고 그리서. 새댁은 구럭을 넘겨다보고 말끝 대신 눈으로 웃는다. 아이 아슴 차나라. 시방 원두막에서 오는구먼. 응, 그것도 찌락소가 원두막에서 자닌게로 내가 쫓아가서 뺏어왔지. 뭐 영감이나 마누라가 있어 보아 될 말이 간디. 새댁은 고개를 내두르면서 입을 삐죽거린다. 찌락소란 건 자기 남편 말이고 영감이니 마누라니는 시부모 말이다. 입을 저렇게 놀리는 게로 밤낮 얻어맞고 그러지. 업순 어머니가 나무라는 말은 아니고 농담 삼아 한마디 거둔다. 아이 업순 어머니도 번연히 속 다 알면서 그러시네. 내가 괜시리 그러간디라오. 날 미워서 밤낮들 때리고 구박하고 그러는 게 나도 그러지라오. 업순이 인주어 내가 좀 잡을게. 새댁은 이를 도와주자고 업순이를 밀고 다가앉는다. 내일이면 멀리 갈 사람 있는 게 편안히 있다 가야지. 아이 별소리를 다 하네. 인제 다 데린 걸 뭐. 그래도 인주어. 업순이는 더 사양을 않고 물러나 일어선다. 그럼 나는 가서 빨래 걷어가지고 올게. 그리고 참 새댁 있다고 나하고 몇 감어. 응? 그려. 아주 글러로 간다고 맥을 다 감고. 7월
누가 거기 간다고 그러간디? 더우니께 매 깜자고 그랬지. 그렇지만 새댁 너무 늦으면 또 집에 가서 매 맞고 그러게. 괜찮여. 원두막에서 잔다고 하고 나왔으닌게 예서 실컷 놀다가 원두막으로 가면 그만인디 뭘. 그럼 아주 잘 됐구먼. 매 감고 참외도 먹고 그리고 이수어두룩 놀다가 가. 응? 응. 새댁은 대답을 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끄덕거리다가 차차로 시무룩하더니 한숨을 휘 내쉰다. 나도 시집인지 급살인지나 안 왔으면은 업순이처럼 그런 좋은 뒤로 나가지. 업순 어머니 참 잘하시오. 업순이도 나처럼 시집이나 잘못 가서 이런 고생이나 하고 하면 아이고 그 일을 어떡하게. 그런 말 하지 마. 업순 어머니는 일변 네 말이 옳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죽하면 다 자란 자식을 멀리 타관으로 보내려고. 업순 어머니도 그런 말씀 마시오. 나는 머리나 싹둑 잘라서 그 지긋지긋한 영감 마누라 밥상에다가 올려놔주고서 절로 중노릇이나 가고 싶습디다. 나는 이렇게 육장 매나 맞고 찌락소 녀석한테 부대끼고 하다가 이제 며칠 안 가서 죽을란 게 비라오. 원 별 청승 맞은 소리도 다 온다. 달은 벌써 높다랗게 올라오고 밤 기운은 언제 낮에 그렇게 더웠더냔 듯이 시원하다. 멀리서 풍장 소리가 아득하니 들려온다. 업순이는 어머니와 새댁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구수하게 하고 있는지 귓결에 들으면서 빨래를 걷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릴 인조항나 깨끼 적삼이다. 산뜻하게 입고 길 떠날 적삼인 것이다. 3. 그날 아침에 희엿이 먼동이 터온다. 엷은 안개가 땅 위에 내려앉아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한다. 나뭇잎마다 윤이 번지르하게 이슬이 묻고 풀끝에는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혔다. 마당도 이슬에 젖어 촉촉하다. 참새가 서너 마리 지붕말랑에서 지저거리고 둥우리에서는 닭이 조바심을 친다. 돼지울에서도 돼지가 배고프다고 떼를 쓴다. 맨 먼저 업순이가 모기장 붙인 안방문을 열고 마루에 나온다. 자고 난가 싶지 않게 눈이 윤기 있고 맑다. 마루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잠이 들어 있다. 업순이는 아버지 잠을 깰세라 조심조심 비껴 걸어 나오다가 문득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느라고 잠깐 멈춰 선다. 반 넘어 센 머리털과 머리보다 더 센 수염이 오늘 아침사 말고 새삼스럽게 업순이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밤사이로 이렇게 늙은 것만 같아서 처음 보는 것처럼 희끗희끗한 수염이 들여다 보여졌다. 수염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어려서 했다는 일이 생각이 났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업순이가 어려서 아버지가 자는 대로 엉금엉금 기어올라 수염을 잡아 꺼들고 또 아버지가 귀엽다고 안아줄 때도 자꾸만 수염을 잡아놨고 그럴라치면 아버지는 허 이놈이 딸년이 아비 수염을 잡아 꺼드네 하면서 허겁스럽게 엄살을 했다고 한다. 업순이는 그랬다는 일을 생각하고 다시금 아버지의 수염을 들여다보노라니까 어린아이 적 그때처럼 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아버지한테 안겨서 놀아보고 싶어졌다. 그러면 퍽 재미가 날 것 같았다. 아버지 머리맡에는 곱게 삼은 집신이 두 켤레 놓여 있다. 그걸 보고서야 업순이는 오늘 잠이 깬 뒤로 처음 오늘이 그리로 가는 날인 것을 생각했다. 하니까 어제도 그렇지 않았고 그저께 그저께도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언짢을 것까지는 없지만 가슴이 조금 울렁거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어저께나 그저께처럼 몸이 둥둥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마당에서는 네 눈이가 꼬리를 회회 치면서 웃고 섰다가 업순이가 마당으로 내려서니까 요놈이 좋아라고 가로 뛰고 세로 뛰고 한다. 돼지는
발자국 소리부터 알아듣고 끽끽 지르던 소리를 그치고서 꿀꿀꿀 앓은 채를 한다. 둥우리 문을 열기가 바쁘게 닭들이 후루루 후덕 날아내려온다. 쭉쭉 뻗어 올라간 소나무 틈으로 내다 보이는 저 멀리 들판 건너 하늘과 땅이 맞닿은 끝에서 불그레하니 햇살이 퍼져 오른다. 업순이는 그쪽을 바라보고 섰다가 저도 모르게 듭신 숨을 들이쉰다. 마침 구장이 사리문 밖에서 얼찐거리다가 업순이를 보더니 턱을 쑥 내밀면서 조반 일찍 먹고 말끔 다 차리고서 기다려라. 응? 늦으면 못 써. 응? 이따가 내가 데리러 올게. 응? 남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제 말만 불이 나게 늘어놓고는 이내 또 불이 나게 달아나 버린다. 해는 차차 솟아올라 살이 퍼져 동화, 즉 업순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끝이 나고 업순이가 그리로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온다. 차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동화였습니다. 이 소설과 내용상 좀 비슷한 작품이 있죠. 역시 채만식 작가의 팔려간 신부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농촌의 정경을 그린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용동댁 그리고 암소를 팔아서 함께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채만식 작가의 작품들만이 아니라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재생 목록을 방문해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역시 추천드립니다.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좀 더 손쉽게 작품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